유방의 천하통일, 범증의 실각과 사망. 팽성에서의 대회전 이후 유방은 대패했으나 형량과 송구에서 군대를 정비해서 항우가 남하하는 것을 막고 있었으며, 안신은 팽성에서의 패전 이후 한나라의 등을 돌린 제국들을 정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세를 지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204년 항우는 형량으로 달아난 유방을 추격하여 그 식량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이에 공궁에 처한 유방은 항우에게 강화를 요청하며 휴전을 제안한 상태였다. 항우 역시 현재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리말이 버티고 있는 제나라 반란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이다. 이때 이 난국을 타개할 묘책을 제안한 인물이 진평이었다. 범증의 방해 때문에 형량의 포위를 푸는데 실패한 유방은 진평에게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진평은 항우의 강직한 신하들이라면 범증, 종리말, 용조, 주운 등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왕께서 만약에 금 수만 근을 내어놓으실 수 있다면 이간책으로 군신을 갈라놓아 그 마음을 서로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말하며 항우와 그 신하들의 사이를 이간질한 후에 초나라를 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진평의 반관계였던 것이다. 유방은 진평의 기책을 받아들이고는 항우의 사자를 맞이할 때는 일부러 호화로운 식사인 테레를 준비해 두었다가 막상 사자가 도착하자 범증의 사자가 아니라 항우의 사자였군이라 말하며 테레를 도로 물리고는 형편없는 식사를 대접하였다. 이 일을 알게 된 항우는 범증이 유방과 밀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점차 그의 권한을 뺏어서 갔다. 이에 분노한 범증은 천하의 일이 크게 정해졌으니 군왕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늙어 죽고자 합니다 라 말하였다. 항우가 이를 수락하자 범증은 팽성으로 돌아가던 중에 등창이 나서 죽고 말았다. 이때 진평이 형량을 탈출할 수 있는 묘안을 지어나느니 어두운 밤에 여자 2,000명에게 갑옷을 입혀 성 밖으로 내보내고 항우군이 이들과 싸우고 있는 사이 반대편의 성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으로 결국 유방은 포위당했던 형량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였던 것이다. 팽성 전투에서 패배한 유방이 머물렀던 형량과 성군은 개봉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봉은 황제국 송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개성의 송악입니다. 한신의 제나라 정벌과 괴철의 삼분지계. 형량을 탈출한 유방은 곧바로 한신의 군영으로 찾아갔고 막사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한신의 서재로부터 지휘관의 병권 상징인 병부를 강탈하게 된다. 이때 유방을 가이드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한신의 부장인 조참이었다. 병부를 강탈당한 한신은 새로이 군대를 조직해야 했고 유방으로부터 제나라의 공격을 명받게 된다. 이때 제나라는 항우의 명장 종리말의 주력군이 초나라로 철수한 상태로서 제나라의 왕 전광을 중심으로 독립되어져 있었다. 기원전 203년 한신은 제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신이 거듭 승리하자 유방은 한신과는 별도로 은밀히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공고했다. 제나라의 입장에서는 한신이 한 발 한 발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에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유방에게 항복하면 제나라의 왕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만약 한신에게 패할 경우에는 한신이 직접 제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제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선택은 하나, 제나라 왕실은 여기기를 통해 유방에게 투항을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한신의 군영에서도 알고 있었으니 이때 한신의 빈객이며 책략가인 괴철이 등장한다. 만약 제나라가 유방에게 투항하면 그동안 제나라를 공격해온 우리의 모든 공은 여기기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제나라가 유방에게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우리는 유방으로부터 제나라에서 진군을 중단하라는 어떠한 명도 받지 않았고 오직 이전에 내린 제나라를 멸하라는 명만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임의적으로 진군을 중단하면 유방의 명을 어긴 반역죄가 되며 제나라의 투항이 실행되면 모든 공은 여기기와 유방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나라를 공략해서 장악하고 스스로 제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한신은 유방에게 강탈당한 병부를 떠올리며 진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제나라 왕실은 여기기를 통해 유방에게 투항을 전달하고 무장을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한신의 군대에 기습을 당한 것으로 이에 화가 난 제나라의 왕 전광은 여기기를 팽살시켰으며 비록 원수지간이었지만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초나라의 항우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된다. 항우의 입장에서는 큰 나라인 제나라가 무너지면 힘의 균형이 일순간 유방에게 기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명장 용조로 하여금 20만의 원군을 보내 한신의 군대와 맞서게 했다. 용조의 군대는 항우의 주력군이다. 우리가 정면으로 상대하면 고전할 것이니 한신은 괴철에게 한 통의 비밀 서신을 전해주며 오늘 밤 실행할 것을 지시한다. 괴철이 지시받은 일은 유수강의 상류에 뚝을 쌓아 물길을 낮추는 작업이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물살이 얕아진 유수강 중류를 건너 한신이 선제 공격을 하였고 이내 유수강을 다시 건너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용조는 물살이 얕아 자신들도 똑같이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유수강에 도각 명령을 내렸다. 용조의 군대가 절반쯤 건넜을 때 상류에서부터 거대한 쓰나미 같은 물살이 이들을 덮치며 군대를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이다. 유수강을 건넌 군사들은 한신의 매복군에게 살해되고 쓰나미에 갇힌 병사들은 익사했고 건너지 못한 병사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 전투에서 용조를 죽이고 아장 주관을 사로잡았다. 또한 제나라 왕 정광, 승상, 허장, 장군 정기를 사로잡았다. 이로써 제나라는 한신에게 정복되었다. 괴철은 범양인 한양 사람으로 현실적인 책략가이기도 하다. 한신이 제나라를 평정하자 괴철은 한신에게 은밀히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째, 제나라의 왕이 될 것. 둘째, 천하 삼분지계로 항우 유방과 동급의 실질적인 왕이 될 것. 괴철의 거듭된 요청에 한신은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하게 되었고 끝내 유방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끊지 못하고 첫째는 선택하고 둘째는 포기했던 것이다. 이에 괴철은 미친 척하며 한신을 떠나갔고 한신은 유방에게 자신이 제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유노해달라는 서신을 보내게 된다. 이 서신을 받은 유방은 매우 진노했지만 진평의 충고로 곧 한신을 제나라의 왕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발송하게 되었다. 유방의 입장에서는 항우와 대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신의 도움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었다. 유방의 계산법은 현재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뺐으면 되는 것이다. 이 한순간 한신의 선택이 토사구팽이라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고릉 전투. 팽성의 대해전 이후 유방은 소하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 형량을 기점으로 항우와 대치 상태를 만들었고 유방은 한신에게 명해 윗나라 조나라를 점령하고 제나라마저 평정했으며 한나라에 통한 영표는 천나라의 땅인 수춘 국왕을 공격해 점령하고 있었고 형량에 포위되어 있었던 유방은 진평의 계략을 바탕으로 도주에 성공하니 사방에서 밀려드는 한나라의 세력에 오히려 항우가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 되었다. 항우와 유방의 주력군이 대결한 고릉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고주에 있었던 능호가 고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을 고자고주 철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이 고주로 군명 철성이란 한나라가 있었던 관중의 철옹성인 국내성입니다. 관중 근처에서 용과 호랑이가 부딪혔던 것입니다. 이때 곡창지대로 이름난 오창을 한나라 군대가 장악하면서 힘의 균형이 일순간 한나라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항우에게는 숨겨진 카드가 있었고 유방에게는 약점이 있었으니 고향인 풍읍에서 항우에게 사로잡힌 유방의 부친과 부인이 여씨였던 것으로 유방이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항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부친 때문이었습니다. 유방은 부친이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사욕을 위해 적을 공격하는 불효자로 역사에 남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며 항우는 적의 수장 부친을 볼모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겁자로 역시 역사에 남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유방이 한 가지 계책을 세워 급히 항우에게 사신을 보냈다. 현재 양국의 군대가 대치하는 이곳의 가운데 홍구를 기점으로 북쪽은 초나라, 남쪽은 한나라의 영토가 되어 전쟁을 중지하자는 내용이었고 추가로 이러한 휴전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유방의 부친과 부인 여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강화 조건이었다. 이에 항우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체결하며 유방은 인질로 잡혀 있었던 부친과 부인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항우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카드를 써버리고 유방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토론해 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고 장량과 진평이 계약을 파기하고 공격 명령의 진원을 올리자 유방은 퇴각하는 천나라 군대를 공격하기로 계획한다. 유방이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강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명 홍구를 또한 살펴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충청도 홍산의 군명을 대산 한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홍산의 군명 대산은 대두에 있었던 산입니다. 홍구와 홍산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홍구에 있는 산이 홍산입니다. 홍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귀산 본읍 서쪽 1리 지점에 있다. 금천 본읍 남쪽 3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귀산과 금천에 있었던 산은 금산인 금강산으로 금강산의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해하 전투 영웅 항우는 해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동성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해하 전투의 무대 해하가 안휘성 정원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원 평안도 귀성의 건치 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고려의 만영군이었는데 송정 13년에 평장사 서예에게 명하여 여진을 공격하여 쫓고 성을 쌓아서 귀지라고 불렀고 고종 18년에 높여서 정원 대도읍으로 하고 종주목으로 고쳤다가 뒤에 주치를 마산의 남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귀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귀성은 불이 부도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유방과 항우가 협정을 맺었던 관중의 국내성 근처 홍구의 해야에서 항우가 패배했던 것입니다. 동성, 항우가 최후를 맞은 동성이란 경상도 사천의 군명을 동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동성천, 현 동쪽 1, 2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우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 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진안, 진해,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제 금성은 천조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이었습니다. 아하, 천하의 영웅 황제 항우가 이로써 역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